산술기하 넘어가기 전에 기본 예제 19-1번 해보세요. 여기 다 해봐. 3개. 자, 같이 할게요. 자, 그러면 얘랑 얘랑 어떻게 해보면 돼? 빼보면 되겠지?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서 뺄 거야. 그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2배 해도 0보다 크거나 같은지 0보다 작은지는 바뀌지 않죠. 왜냐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였으면 2를 곱해도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얘가 0보다 작을 것 같으면 2를 곱해도 0보다는 작겠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2를 곱하는 게 내가 이 대소관계를 따지는데 무관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를 곱해. 그러면 2a 제곱이 될 거잖아. 그러면 2a 제곱을 나는 a 제곱 플러스 a 제곱으로 쓸 거예요. b제곱도 마찬가지고요. c제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로 보는 거지. 됐지? 그러면 너 a제곱 하나, b제곱 하나 너랑 만나 라고 하면 뭐가 돼요? 뭐가 돼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죠. b 하나, c 하나, 2bc 하나. 그럼 뭐가 돼요? 마찬가지로 뭐가 돼요? 이렇게 되겠지? 다 더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다 더해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0보다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 녀석이 요 녀석보다 더 크거나 같겠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됐죠? 여기는 곱하기 2 다시 나누기 2 해준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쌤은 그 부분을 얘 2 곱해도 부호는 어차피 영향을 못 미쳐 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둘 다 1보다 클 때 부등식 얘가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쌤도 하다가 잘 안 될 수도 있다. 자, A, B를 일단 우변으로 넘겨볼게요. 아닌가? 1보다 더. 그냥 넘긴다고 될 게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응? 묶어? 어떻게 묶어? 얘랑 얘랑 넘겨? 그러면 A로 묶어서 B-1로 써? 플러스 B야? 그러면 얘를 또 넘겨? 넘긴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바보 아니다. 제곱하기? 그래요. 그럼 일단 그냥 빼보자 한번. 그럼 1 플러스 A, B에서 우리 보통 지금 계속 빼고 있던 거니까 한번 그냥 빼보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A로 묶으면 얘가 B-1이겠다. 그러면 얘랑 얘를 마이너스로 묶으면 B-1이겠다. 그지? 그러면 얘랑 다시 공통인수니까 묶으면 B-1 괄호하고 A-1 되겠다. 그죠? 그러면 얘랑 1보다 크댔어. A랑 B가 1보다 크죠? 근데 1을 뺐지? 그럼 얘 양수지? 얘도 양수지? 그럼 곱했으니까 양수겠다. 아이고, 등호는 아니지. 양수지 그냥. 그죠? 그럼 앞에 게 큰 게 맞네. 그냥 빼는 거였네. 일단은 그냥 빼보세요.
그래서 루트나 절대값 있는 경우 아니면 제곱해서 빼지 않아도 대부분은 돼. 자, 얘는 루트가 있으니까 양변에 제곱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죠? 그럼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해서 뺄 거야. 양수를 했으니까 얘도 양수, 얘도 양수인 건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곱해서 빼도 된다라는 게 성립하는 거니까. 그럼 얘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2 플러스 a제곱분의 1이죠? 얘 제곱하면 a 플러스 1인데 뺄 거니까 이렇게 쓰겠지. 이해했지? 됐죠? 그러면 얘는 또 뭐야?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러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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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은 거지? 그지?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1이고요. 숫자는 계산을 해서. 맞지? 그 다음에 얘가 남은 거니까 플러스 a제곱분의 1이라고 볼 수 있겠다. 됐지? 그러면 요거는 아까처럼 a 마이너스 2분의 1 전체 제곱으로 쓸 수 있겠다. 그럼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을 했겠지? 그럼 뒤에 플러스 4분의 1이 붙겠다. 그리고 플러스 a 제곱분의 1이 있는 거죠. 얘는 어때요? 제곱했으니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죠. 그죠? 이해하셨죠? 분모가 0일 순 없지. 그지? 그리고 제곱한 것분의 1이니까 얘는 무조건 0보다 커. 근데 얘도 0보다 지금 크지. 그죠? 그럼 더했지? 그럼 전체적인 부호는 어떻게 돼? 반드시 얘는 0보다 크죠. 같을 순 없지. 이미 얘네가 0보다 크니까. 얘가 0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쪽이 0보다 커버리니까 더하면 0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지. 됐지? 그러니까 0보다 크니까 얘에서 얘를 뺐는데 제곱해서 뺐는데 0보다 큰 게 나왔으니까 얘가 더 큰 게 맞는 거죠. 됐나? 두수 또는 두식의 대소 비교라고 했어요. 자, 이런 건 근사값으로 구하기가 좀 힘들죠. 얘 지금 대충 몇이야? 2점 몇이지? 얘도 2점 몇이지? 얘도 2점 몇이지? 얘도 2점 몇이야. 그죠? 루트 8이니까. 그러면 얘네 더해서 대충 4점 몇 정도 나온다는 건 알 수 있지만 누가 더 큰지는 근사값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지. 그지?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두 개를 빼봐라. 근데 루트가 있으니까 직접 빼봐야 뭐 되지 않겠죠, 잘. 그죠? 근데 그래요. 그래서 제곱해서 뺄 거예요. 루트가 있으니까. 그럼 얘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6 플러스 7 하니까 13이죠? 플러스 2루트 30, 6, 7에 40, 2지? 맞죠? 그럼 얘는 루트 8인 거니까 5하고 8하고 더하면 13이죠? 플러스 5, 8에 40이지? 그럼 루트 2루트 40이다. 그지? 그럼 얘랑 얘랑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그러면 얘는 똑같고 얘네 두 개는 얘가 더 작죠? 이렇게 되지? 됐어? 그러니까 A가 더 크겠네. 얘가 루트 8이잖아. 얘가 루트 5고 곱한 거의 2배 아니야? 제곱하면 가운데 항이? 그럼 2루트 5, 8에 40이죠. 2루트 10이랑 같은 거지. 40은. 4루트 10이랑 같은 거지. 응. 됐어? 됐니? 찬우야? 도현이 이해가? 뒤에 건 안 해봐도 되지? 자, x가 y보다 크고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x-y가 0보다 크다는 것도 뭐 알 수 있겠다. 그지? 그런데 얘네 둘을 대소 비교를 하래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뭐 한다고? 항상? 뺀다니까요. 그러면 1 플러스 x분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y분의 y라고 할 거고 통분하겠죠? 그럼 1 플러스 x 1 플러스 y 됐지? 그럼 얘 이렇게 곱하니까 뭐야? x 플러스 xy 얘 이렇게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y 이렇게 없어져? 그러면 얘랑 얘는 뭐야? 얘 양수죠? xy가 양수잖아 이미.
1 더해도 양수겠지? 얘도 양수지? 그럼 분모 양수네? 근데 분자를 보니까 x-y래. 아까 x-y x가 더 크니까 양수라고 했죠? 그럼 얘도 양수네. 분모 분자가 둘 다 양수네. 그럼 얘 분수 자체는 양수겠다. 그럼 0보다 크지? 그럼 앞에 게 큰 게겠네. 이해 가죠? 자, 19-4번 해보세요. 자, 문제 안 풀어주려고 했는데 차는 없으니까 그냥 강의를 못하니까 해보자. 대소를 비교하시오. 그러면 제곱해서 그지? 그럼 4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2루트 ab 빼기 2분의 a 플러스 b 그러면 4분의로 바꾸면 이렇게 그죠? 2배 했으니까 그러면 뺐네. 그러면 4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2루트 ab 마이너스 b 이렇게야? 그러면 얘를 앞에 마이너스를 빼네. 그러면 4분의 그죠? a 마이너스 2 루트 ab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마이너스 4분의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ab 플러스 루트 b 제곱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요 부분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4분의 이렇게 된 거니까 요 녀석만 보면 얘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지? 4분의 라고 한 것도 어쨌든 얘가 양수죠? 그러면 분수만 봤을 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지? 그러면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면 얘랑 얘를 제곱해서 빼봤더니 작거나 같았으니까 얘도 얘보다 작거나 같겠다. 됐니? 이해하셨나요? 그래도 안 오네? 그러면 현숙이가 잠깐만 읽고 있어봐요. 자, 지금까지 했던 절대부등식 파트는 그냥 기본적인 걸 다룬 거고요. 너네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여기 파트예요. 앞에는 약간 들러리 같은 애들이고 지금 시험에는 나올 수 있지만 앞으로 길게 봤을 때 그 부분이 자세하게 뭐 또 이렇게 등장하거나 하지는 않고 너네가 앞으로도 계속 고2, 고3 때까지 알아야 될 내용은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관계예요. 아셨죠? 자, 일단 산술평균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과 같은 거예요. 자료의 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눈다. 그래서 자료가 2개밖에 없으면 2개를 합한 걸 2로 나눈 게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산술평균에 대한 표현. 근데 여기는 지금 2개만 나와 있긴 한데 뭐 이따 나중에 말하겠지만 뭐 3개, 4개짜리도 괜찮아요.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이랑. 근데 기하평균은 루트 A, B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예를 들어서 쌤이 이 기억이 잘 가물가물한데 세균이 한 마리가 있어. 근데 얘가 1시간 지날 때마다 10배로 증식해. 그럼 1시간이 지났어. 그럼 몇 마리가 돼 있어? 10마리가 돼 있겠죠? 그럼 또 1시간이 지났어. 그럼 또 곱하기 10이야. 그럼 몇 마리가 돼 있어? 100마리가 돼 있겠지? 그럼 얘가 또 1시간이 지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1000마리가 돼 있겠죠? 이해했어? 그러면 얘가 평균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증식하고 여기서 이렇게 증식했을 때 평균적으로 얼만큼씩 증식했는지를 따지는 게 기하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얘는 평균적으로 쌤이 이
그래요. 1시간에 10배씩 증식을 한 거잖아. 그지? 내가 지금 1시간에 10배씩 증식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2시간 동안 총 100마리가 됐고, 이때 평균적으로 얼만큼 증식했는지 이걸 너네가 알려면 얘랑 얘랑 곱한 거에 루트를 씌우면 그게 평균값에 해당하는 10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10마리에서 1000마리가 됐어. 10마리씩 증식해서 평균적으로 지금 1시간에 10배로 증식하고 있는데, 너네가 요거랑 요것만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얘네 둘을 곱해서 루트를 거기다 씌워버리면 만이 될 테니까 얘는 100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평균적으로 100씩 증가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이해 갔나요? 표현이 약간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요거에 책의 내용에 또 비슷한 내용을 아마 다른 게 있을 테니까 책 내용도 곁들여서 한번 보시고요. 쌤이 기하평균에 대한 표현을 하나를 나타내 줄게. 자, 쌤이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렸어요. 그거에 꼭 맞게 이렇게 또 하나를 그렸고요. 그거에 꼭 맞게 여기에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이 넓이가 같은 비율로 커지지. 넓이가. 그렇겠죠? 자, 여기에서 지금 다 접하게끔 이렇게 그려 나간다라고 하면 어쨌든 얘가 이렇게 된 거에 중간값이 얘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걸 우리는 기하평균이라고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때 얘의 반지름을 내가 A로 잡을 거예요. 그리고 얘의 반지름을 B라고 잡을 거고요. 얘의 반지름을 C라고 잡을게. 이해했지? 그러면 쌤이 여기서 얘를 밑에 선과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주고 중심끼리 이렇게 이어주면 이 중심은 뭔가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를 할 거니까, 그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다. 쌤이 그림을 비율을 딱 맞춰서 이쁘게 그린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비율이 잘 안 맞아 보일 수 있는데, 얘 평행하게 잘 그리면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럼 지금 요 길이는 두 반지름의 합이죠? 그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돼? A 플러스 B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 여기 길이는 뭐라고 할 수 있어? B에서 A를 뺀 거죠? 그럼 요 길이는 B 플러스 C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C 마이너스 B죠. 이해했지? 그러면 여기에서 비율이 같겠다. 얘네 지금 닮음이니까. 이해했니? 그러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 기울기는 안 되겠구나.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것과 같죠. 이 두 삼각형이 닮음이니까. 그지? 그러면 그 비례식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A 플러스 B 대 B 마이너스 A는 B 플러스 C 대 C 마이너스 B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죠? 이해하셨나요? 그럼 내항의 곱은 어떻게 돼요? B제곱 플러스 BC 마이너스 AP 마이너스 AC가 되겠다. 됐지? 외항의 곱을 생각해보면 AC 마이너스 AP 플러스 BC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양변에 똑같이 있는 게 BC랑 마이너스 AB가 있네요. 됐죠? 그러면 B제곱을 좌변으로 넘기면 2B제곱이 되고요. 얘를 우변으로 넘기면 2AC가 되죠. 2는 양변에 없애버리고 루트를 씌워버리면 B는 루트 AC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됐어? 그래서 얘를 기하적으로 이렇게 일정 비율씩 증가하는 이런 상황을 나타내서 이 평균값에 대한 걸 표현할 때 루트 AC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게 기하평균의 표현, 얘가 산술평균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 갔지?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얘예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가 항상 이래. 항상 얘가 얘보다 무조건 크던지 같아. 왜 그런지를 살펴보면, 자, 조합평균이라는 것도 있는데 얘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와서 쌤은 패스를 할 테니까 너네는 가볍게 뭐 책에 나와 있으면 가볍게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반원이 있고요. 이 지름 A, B가 있는데 거기에 적당한 지점에 점을 하나 찍어서 이 길이를 A라고 보고 이 길이를 B라고 봤어. 그러면 지름은 뭐라고 해야 돼? A 플러스 B가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여기 반지름에 해당하는 건 뭐라고 해야 돼?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겠지? 요것도 반지름이죠? 이해하셨나요? 됐어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요 길이는 2분의 A 플러스 B야. 즉 산술기하처럼 표현이 됐어요. 맞죠? 이해했지?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요걸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여기가 원주각,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어서 90도지?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을 때 나오는 성질 중에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것과 같다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됐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수선의 발 내리면 니네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알지?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죠? 그리고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요. 이해했어?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이거 곱하기 이거 한 거를 이 길이의 제곱과 같다라고 볼 수 있지. 그럼 여기를 내가 x라고 하면 x는 x의 제곱이 ab니까 x는 루트 ab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루트 ab로 표현된 건 뭐야? 기하평균이죠. 그죠? 조금 아까 루트 ab가 기하평균을 의미한다라고 했어. 아까는 c로 했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찍었을 때 요 길이가 항상 산술 평균을 나타내는 길이고 요 길이가 기하 평균을 나타내는 길이야. 됐지? 그러면 쌤이 아까는 점을 여기다 찍었었는데 얘를 이쪽에다 찍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겠다. 그지? 그러면 산술 평균에 해당하는 길이는 얘가 될 거고 기하 평균에 해당하는 건 얘가 되겠다. 맞지? 그러면 쌤이 그냥 여기 찍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가 산술평균, 얘가 기하평균이죠. 그러면 내가 이 찍는 점의 위치를 원의 중심에 계속해서 가깝게 해간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러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길이의 관계가 점점 어떻게 돼? 점점 원의 중심 쪽으로 올 거니까 같아지려고 하고 있죠. 처음에는 얘랑 길이 차이가 많이 났는데 점점 왼쪽으로 갈수록 이 길이랑 이 길이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원의 중심에 딱 이렇게 찍었다라고 했을 때는 삼각형을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이 길이도 일로 올 거고 이 길이도 일로 오는 게 되겠지. 그러니까 두 길이가 어떻게 돼? 같아지겠죠.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을 놓고 보면 이 길이가 항상 이 길이보다는 크던지 요 점에서만큼은 같던지 하겠죠. 근데 요 점에 왔을 때가 언제냐라고 한다면 지금 이쪽을 B, 이쪽을 A라고 놨잖아. 그러면 이 중심에 왔을 땐 A랑 B가 어떨 때야? 같을 때지. 그때 지금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떻게 돼요?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2분의 A 플러스 B와 루트 AB는 얘가 대부분의 경우에 큰데 A랑 B가 같을 때만 등호가 성립해요. 같아져요. 이해 갔지? 그래서 이거를 기하적으로 이제 쌤이 증명을 해준 거고 그러면 얘가 항상 이렇겠구나라는 건 받아들일 수 있겠죠. 됐죠? 그래요.
자, 그래서 그게 산술기압 평균이라고 얘기를 한 번에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내용이 쭉 연결이 돼 있고, 자, 어떨 때 써먹을 거냐면, 자, A랑 B가 양수 조건이 있어. 지금 조금 전에 A랑 B는 도형에서 쌤이 증명을 해줄 때 길이였지? 길인데 음수가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항상 0보다 커요. 이해했지? 자, 양수 조건이 있을 때만 성립하는 거야. 자, 이거일 때 이거이다 라고 했으니까 요것만 기억하지 말고 요 지금 A, B가 다 양수 조건을 만족해야만 이게 성립한다 라고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랑 B가 모두 양수래. 그럼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다.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내가 얘네를 분배를 할 거야. 이렇게 분배해주면 어떻게 돼요? 1이죠? A, B가 될 거고요. 분배해주면 플러스 뭐야? A, B분의 4가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분배해주면 플러스 4가 되겠지. 그럼 얘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일단은 5. 그리고 플러스 AB 플러스 AB분의 4 이렇게 나와 있죠. 양수 조건만 있는데 AB 아무것도 모르는데 얘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래. 그지? 그러면 너네가 기존에 어떤 문제에서 최대값을 구해라,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게 언제 나왔었어? 응? 없앨 수 있을 때? 아닌데. 그런 걸 묻는 건 아닌데. 최대 최소값 구하는 게 언제 나왔었냐고. 언제 배웠냐고 내 말은. 최대 최소값. 다 까먹었네. 진짜 돌아보겠다. 니네 어떤 식 주어지고 이 식에 대한 최대값 구해라, 최소값 구해라 라고 하는 게 언제 나왔냐고. 이참수! 정말 미치겠다 니네. 야, 니네 기본적으로 어떤 식이나 어떤 상황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첫 번째로 떠올릴 거는 2차 함수예요. 그래서 걔네를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두 번째로 떠올려야 될 게 얘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 순위를 매길 수는 없지만 이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되고,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2차 함수 꼴로 바꿀 수 있는지, 표준형의 꼴로 바꿀 수 있는지, 그게 안 되면 얘 생각해야 돼. 앞으로 최대 최소값 문제가 나오면. 됐어? 때때로 우리가 전에 뭐 원이나 뭐 이런 데서 할 때 뭐 대칭 이동시켜서 길이에 대한 최소값 이런 걸 구하기도 했지.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최대 최소값 구하는 게 100% 2차 함수 아니면은 산술기하 평균으로 푸는 거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2차 함수의 표준형을 생각하던지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를 생각하던지 하셔야 된다고요. 앞으로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쌤이 분배를 해서 봤더니 얘는 5가 나왔고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야. 그지? 그러면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아까 2분의 요걸로 배웠잖아 우리가? 관계가 항상 이렇다? 근데 요거는 약간 분수 느낌이니까 좀 짜증나서 양변에 2를 곱해서 써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앞으로는. 이해했어? 됐어? 잘 외워야 돼. 이것도 방향 바꿔서 기억하지 마시고요.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고. 이해했지? 그러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이기만 하면 얘는 무조건 2루트 A, B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야. 무조건. 그럼 얘가 양수고 얘도 양수라며. 그러면 지금 이렇게 두 개 더한 건 2루트 A, B 곱하기 A, B분의 4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은 거야. 얘가. 그럼 얘가 약분이 되죠? 그럼 얘가 2로 나올 거니까 2 곱하면 4겠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조건 4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근데 앞에 5가 있었잖아. 이 식에 대한 최소값 묻고 있었죠? 얘는 4보다 크거나 같고 5는 원래 있었으니까 이 전체는 무조건 9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래서 최소값은 9예요 라고 하는 거지. 얘가 무조건 9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해했니?
이게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의 스타일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때때로 지금 쌤이 이렇게 썼을 때 지금 봐봐. 이렇게 나왔잖아. 그지? 그러면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 얘가 지금 이렇다며. 뭐 약분해서 이렇게 된다며. 맞죠? 그러면 얘가 지금 요 4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은데, 그러면 4랑 같을 땐 언제야? 라고 한다면 A, B가 같을 때라고 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얘랑 얘를 더한 걸 쓴 거잖아. 곱하기를 쓸 때도 얘랑 얘를 곱한 거지 A, B를 곱한 게 아니죠 지금. 다시 말하면 공식으로 이렇게 쳐다볼 때 A와 B에 해당하는 게 얘랑 얘인 거야. 여기서는 이해했어? 그럼 등호 언제 성립하냐라고 하면은 얘랑 얘가 같을 때야. 이렇게 같을 때. 됐지? 그러면 A, B는 A, B분의 4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얘는 A, B의 제곱이 4일 때인 거죠. 됐죠? 근데 A, B가 모두 양수 조건이 있어야 산술기하 평균 이용할 수 있댔지? 그러니까 얘는 뿔마 2였는데 둘 다 양수인 걸 아니까 무조건 2겠다. 그지? 그래서 A, B가 2일 때 등호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해가? 또 좀 대충 듣는 느낌이다. 똥 어떻게 이거 말하면 안 돼. 누군가 들을 수 있는데, 그지? 자, 조금 전에 그 문제를 우리가 잘못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자, 보시면, 자, 봐. 아까 우리는 어떻게 계산했어? 이렇게 곱하기 있을 때 분배해서 다 전개해 놓은 상태에서 생각을 해줬죠. 근데 여기서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 최소값 구하고 여기서 최소값을 구해서 그걸 곱하면 얘에 대한 최소값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죠? 두 개 곱할 거라며 지금 얘랑 얘랑.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랑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을 곱해주면 그게 나올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만약에 너네가 이거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면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니까 곱한 거에 루트 씌워서 2배 해주면 2루트 b분의 4a가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럼 요 4는 앞으로 튀어나가서 4라고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최소값을 생각을 해보면 2루트 2개 곱할 거니까 a분의 b라고 쓸 수 있겠다.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루트 a끼리 약분되고 루트 b끼리 약분돼서 사라지고 2랑 4 남으니까 여기가 8로 나오죠? 그럼 최소값이 8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 아까 몇 나왔어? 9 나왔잖아. 그지? 아까 한 게 맞는 거야. 지금 한 게 틀린 거고. 왜 틀리냐면 봐봐. 자, 너네 여기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는 건 이렇게 되는 거고 등호 성립할 때가 최소값인 거잖아. 맞죠? 같거나 크다라고 했는데 같을 때가 제일 작은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등호 성립할 조건이 뭐야? A는 B분의 4일 때야. 여기서 보면 맞지?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A, B는 4인 거죠. 이해하셨나요? 됐나요? 이걸 두 양수로 봐야 되는 거고 등호 성립할 때는 얘네가 같을 때라니까요. 그러면 A는 B분의 4인 거고 그죠?
그러면 A, B는 4일 때가 되는 거지. 됐어? 그럼 얘를 보면 얘가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해서 아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그럼 얘도 등호 성립할 때는 언제야? 얘랑 얘가 같을 때죠. 됐니? 그러면 A분의 1이랑 B가 같을 때야. 그러면 얘는 A, B가 몇일 때야? 1일 때지. 그지? 그러면 얘가 최소값을 가질 때랑 얘가 최소값을 가질 때가 어때? 조건이? 다르지. 그러니까 얘는 각각의 최소값을 구해서 곱한 게 전체의 최소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이해했니? 됐어? 근데 쌤이 문제를 만약에 얘를 1로 바꿨다고 치자. 그죠? 그러면 얘가 최소값을 가질 때는 얘랑 얘가 같을 때겠지? 그러면 얘는 A, B는 1일 때겠다. 근데 얘도 A, B는 1일 때지? 그럼 얘처럼 둘 다 최소값을 가질 때가 같아. 조건이.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에서의 최소값 생각하고 여기에서 최소값을 생각해서 그걸 곱한 걸 이 식 전체의 최소값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 그때는. 이해했죠? 그럼 너네가 이런 걸 막 디테일하게 구분해서 막 기억하기가 싫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주면 돼? 아까처럼 다 분배해서 해주면 돼. 됐지? 이해 가시죠? 조합평균 뭐 한번 읽어보시고요. 코시-슈바르츠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대신에 산술기하는 조금 문제를 더 풀게요. 쌤은 요거까지만 할까? 니네 그러면 숙제는 내일 모레까지 19-2번까지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야. 19-4번까지. 알았니? 문제 많진 않으니까 꼭 하세요. 자, 이제 보여줄게. 잘 들어.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할 테니까. 시간 지금 이미 넘었어. 자, 얘는 9래. 얘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너네는 이걸 보자마자 양수야? 합했어? 산술기하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A, B가 지금 9래매. 그럼 여기 9 들어가겠죠? 계산하면 6이지? 그럼 얘는 항상 6보다 크거나 같다가 무조건 성립해. 그러니까 최소값 몇이야? 몇이야? 6인 거야. 됐니? 자, 얘는 요번엔 또 4래요. 얘는 A, B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합과 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최대치수 얘기가 나오면 산술기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A 플러스 B는 어때요? 2루트 A, B랑 같은 거지. 근데 얘가 몇이래? 4래. 그럼 약분하면 2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루트 A, B는 2보다는 어떻대? 작거나 같대요. 됐어? 그럼 언제 제일 큰 거야? 루트 A, B가 2일 때가 제일 큰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최대값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너네가 이거에 대한 걸 물어보냐, 이거에 대한 걸 물어보냐에 따라서 최대값을 물어볼 수도 있고 최소값을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얘 양변에 둘 다 양수니까 양변에 제곱해도 대소관계 바뀌지 않지? 그러니까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겠죠. 작거나 같다. 그럼 A, B의 최대값은 몇인 거야? 4인 거지. 됐어? 그럼 이게 언제 성립한댔어? 어? 두수가? 등호 성립하는 거 물어봤어요, 쌤은. 등호가 언제 성립해? 같을 때라니까. 됐어? 그럼 얘네가 같을 때야. 그러면 A가 B랑 같으니까 A 플러스 A는 4인 거죠? 그러면 2A는 4니까 A는 2인 거지? 그럼 A도 2고 B도 2일 때 성립하는 거죠. 됐나요? 자, 조금 전에는 문자가 몇 개 있었어? A랑 B랑 2개가 있었지. 근데 여기는 역수 관계로 되어 있고 얘네에 대한 값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지. 그지? 그럼 역수 관계에 대해서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는 이유는 얘네 곱했을 때 어떻게 돼? 없어지고 숫자가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네는 이렇게만 줘도 되는 거야. 그러면 a 플러스 a분의 1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2루트 얘네 두 개 곱한 거. 그지? 그러면 a 곱하기 a분의 1이니까 약분돼서 1 나오고 얘는 결과적으로 2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2보다 항상 어때야 돼요? 크거나 같겠지. 그러니까 최소값은 2가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어떨 때? a랑 a분의 1이 같을 때, 등호 성립할 때. 그러면 a의 제곱은 1이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1만 되겠지. 그럼 a가 1일 때 최소값 2를 갖는다. 또는 등호 성립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됐죠? 자, 얘랑 얘의 최소값. 그럼 얘도 가만 보면 이 부분이 역수관계로 있다는 게 보이지? 그럼 곱하면 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얘네는 어쨌든 두 개를 더했으니까 더한 건 2루트 두 개 곱한 거. 그러면 사라지고 사라져서 3 곱하기 12 하니까 36 들어가지? 얘 지금 벗기면 6 되고 곱하면 12 되겠죠. 그럼 12보다 항상 크거나 같겠죠. 됐어요? 그러면 등호는 언제 성립해? b분의 3a랑 a분의 12b랑 같을 때죠. 됐니? 그러면 이렇게 곱할 거니까 3a의 제곱은 12b의 제곱이 될 거고 3으로 약분하면 a의 제곱은 4b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a는 어떨 때야? 2b일 때죠. 됐니? 됐니? 자, 얘는 코시-슈바르츠니까 다음번에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수요일날 코시-슈바르츠까지의 개념 마무리하고 문제 풀이해서 이 단원 또 끝낼 거예요. 아셨죠? 숙제 밀리지 맙시다.